안녕하세요. 윤철신의 핵심 어법 신윤철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어법은 삼총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은 자, 공통적으로 성조가 없이 떠로 발음이 된다. 경성으로 발음을 합니다. 떠라고 발음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단어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중국어를 배워가면서 조금 이제 골치 아프게 될 그런 이제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딱 한 번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 삼종 세트는 항상 우리에게 좀 어법적으로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요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 떠를 한번 볼 텐데, 자, 이 떠는 우리가 제일 기초 중국어 단계에서부터 의라는 의미로 잘 배우고 있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요. 자, 정확히 개념을 따져보면은 이 떠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명사를 앞에 있는 관형어라는 문장 성분이 수식을 하게 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이 워더 슈라는 문장을 보면요. 나의 책이라고 해석이 되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 떠의 의미를 의라고만 생각하게 되는데, 자, 만약에 이 떠의 앞쪽에 있는 이 단어 관형어라고 불리는 이 문장 성분의 자리에도 또 다른 명사 혹은 대명사가 들어갔다.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의라고 대답이 됩니다. 표현이 되지만, 자, 밑에 예문처럼 요이스 더 슈라는 문장을 볼게요. 요이스는 재미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고요. 자, 그리고 이 재미있다가 뒤에 있는 책을 수식하게 되니까 재미있는 책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무작정 있다라는 단어를 의라고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해석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는 의 책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색해지겠죠. 재밌는 책이라고 해석해 주셔야 되고, 자, 한 문장 더 보면은요. 신마이더 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신마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죠. 신이라는 단어가 새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마이가 사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신마이는 원래는 새로 사다라는 의미인데, 이 새로 사다라는 개념이 뒤에 있는 책을 수식하니까 신마이더 슈, 새로 산 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떠를 빼먹게 되면은 신마이 슈만 남으면서 책을 새로 사다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라고 알고 있던 떠가 항상 이렇게 명사만 붙어서 첫 번째 문장처럼 나의 책으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들이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해주면서 재미있는 책, 어떠한 명사, 그리고 밑에 문장을 넣을 수도 있다는 것, 새로 사다라는 표현을 넣어서 새로 산 책이 되는 것처럼 다양한 문장들이 또 이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만들고 싶으면 항상 이 떠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떠의 기본적인 개념은 명사를 앞쪽에 있는 이 관형어들이 수식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떠를 반드시 넣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명사를 수식하게 하려면 떠를 넣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 떠를 생략한 채로 앞에 있는 관형어들이 뒤에 있는 명사들을 수식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그 첫 번째가 이 관형어 자리, 그러니까 떠의 앞자리에 이름절 자리, 한 글자짜리죠. 한 글자짜리 형용사가 들어갈 때는 생략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로 바이이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바이라는 단어는 하얗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한 글자짜리 형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얀 옷, 흰 옷이라고 하려면 바이더 이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름절짜리 형용사를 쓸 때는 우리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냥 바이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표현도 르는 원래 덥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고요. tn치가 날씨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더운 날씨라고 하려면 원래 개념에 따르면 热的 tn치라고 해야 됩니다만 근데 이제 한 글자짜리 형용사를 쓰다 보니까 떠를 빼버리고 그냥 热天气라고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보통 떠를 떼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我朋友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내 친구라는 뜻인데 원래 개념은 我的朋友라고 해야 합니다만은 이럴 때 중국 사람들은 떠를 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능해요. 我朋友라고만 하셔도 괜찮고 자, 옆에 있는 타바바라는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의 아버지, 그의 아빠라고 하려면 원래 타더바바라고 해야 합니다만 떠를 생략한 채로 타바바까지만 써도 문제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소속 관계를 나타낼 때라고 표현하는데 말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예시로 보면은요.
자, 첫 번째 문장에 我们公司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회사라는 의미고 원래는 우리의 회사니까 我们的公司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만 너를 생략한 채로 我们公司까지만 써주셔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그의 학교라는 말을 할 때도 他的学校라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만 보통은 他学校 이렇게 이제 줄여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떠를 써야 하는 개념입니다만 생략하고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 이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떠가 쓰인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관용어, 명사와 관용어를 연결해주는 용법으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떠의 다른 용법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 후이 뒤에 붙어 있는 떠는 예전에 우리가 조동사에 대해서 배울 때 한번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후이를 할 수 있다, 할 줄 안다가 아니라 무엇일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내용으로 쓸 때 문장 끝에 안 써도 됩니다만 끝에 떠를 많이 쓴다. 그렇게 해서 내 확신에 찬 어감을 나타낼 때 쓴다 라고 배워본 적이 있고요. 자, A문을 보면은 今天会下雨的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석은요, 떠가 없다 생각하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늘 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떠가 없어도 됩니다만 떠가 쓰였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어감상 쓰는 표현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현을 보면은 여기에 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자, 팅의 의미는 매우라는 의미인데 이 팅도 혼자 써도 괜찮습니다만 보통 중국 사람들은 문장 끝에 떠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今天天气挺冷에서 끝내도 됩니다만은 挺冷的 하면서 挺什么什么的의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때 나오는 떠도 우리가 그 전에 앞에서 배웠었던 관용어를 수식하게 해주는 명사를 관용어 수식해 해주는 그 떠가 아니라 문장 끝에 쓰는 어감상 쓰는 표현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우리가 배운 어법은 아닙니다. 곧 배우게 될 어법인데 중국어에 是的 강조 구문이라는 어법이 있거든요. 예문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我是昨天买的衣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만약에 이 떠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으로만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되게 이상해져 버리죠. 나는 어제 산 옷이다. 나는 어제 산 옷이다. 당연히 이상한 문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문장의 해석은 나는 어제 옷을 샀다 라고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떠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어법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조만간 우리가 다른 강의에서 이 시더 강조 구문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어법이니까 자, 그것은 나중에 우리 다시 나왔을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더 강조 구문이라는 어법에 쓰이는 떠도 아까 앞에서 배웠었던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 떠가 아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떠는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떠의 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떠는 보통 우리가 땅지자로 알고 있는 그 한자가 나와 있는데 자, 이 떠의 개념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뒤에는 동사가 나와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앞에 약간 낯선 말, 부사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부사어는 쉽게 말하면 동사를 수식하게 해주는 문장 성분을 부사어라고 부르게 되고요. 떠의 개념은 이 부사어와 동사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게 되면은요. 자, 첫 번째 문장에 高兴的工作라고 나와 있고 좀 뜯어보면은 高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즐겁다 혹은 기쁘다라는 형용사였고요. 工作는 일하다 라는 동사였었는데 개념 자체가 이 땅지자 떠를 이용해서 高兴이 工作를 수식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즐겁다라는 개념이 뒤에 있는 일하다라는 동사를 수식을 해줍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즐겁게 일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한 문장 더 보면은요. 자, 生气的 슈어라고 나와 있고요. 이 生气라는 단어는 우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단어일 거예요. 화를 내다 혹은 화가 나다 라는 뜻이고 슈어는 말하다 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生气가 말하다를 수식하고 있는 거니까 화가 나다가 말을 하다를 수식하면 해석은 화가 나서 말하다 혹은 화를 내며 말하다가 되겠죠. 자, 한 문장만 더 보겠습니다. 满意的笑라고 나와 있는데 자, 앞에 있는 이 만이라는 단어는 만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고요. 뒤에 있는笑는 웃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럼 만족하다가 웃다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만족하며 웃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땅지자 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 땅지자 떠가 나온 문장이 있으면 이 앞에 있는 개념이 뒤에 있는 동사를 그냥 수식해준다.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발음을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요.
이 땅지자 떠가 정말로 땅의 의미를 가지고 나올 때는 떠가 아니라 사성으로 띠라고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띠티에 지하철이라든지 띠투 지도 혹은 띠방 지방이라는 이런 의미 속에 이 단어 속에 띠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땅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발음 역시 떠가 아니라 띠로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떠의 용법을 배워볼 텐데, 자, 이 세 번째 떠는 우리가 전에 배웠었던 이 정도보어라는 어법을 확실히 복습을 하셨다면 제가 더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정도보어라는 어법은 앞쪽에 있는 이 수어를 떠의 뒤에 있는 정도보어가 수식을 해주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아무거나 다 수식해주는 게 아니라 정도를 수식하는 개념이 정도보어였고요. 예문을 보면요. 자, 파오더 흠만이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이 파오가 수로로 쓰였습니다. 달리다, 뛰다라는 동사였고요. 흠만, 매우 느리다라는 형용사 구조. 자, 그러면 이제 매우 느리다가 이 뛰다의 정도를 수식해 주니까 해석은 느리게 뛰다, 느리게 달리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 문장 더, 吃的很多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문장은 吃라는 수로, 먹다라는 수로를 뒤에 很多, 매우 많다라는 형용사 정도보어가 수식을 해주는 케이스니까 해석은 많이 먹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개념이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이 정도보어의 개념이었었고 이 세 번째 떠는 수어와 정도보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떠라는 한자도 다른 발음 그리고 다른 의미를 가질 때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사실 이 떠의 한자 의미가 얻을 득자거든요. 그래서 얻다의 의미를 가질 때는 뜨어 이성으로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위에 정도보어에 쓰이는 이 떠는 경성으로 읽어 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뜨어 이성으로 발음해 주셔야 되고요. 예문을 들어보면요. 我得了第一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1등을 얻었다니까 쉽게 말하면 1등을 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것도 예전에 우리 조동사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떠라는 한자가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조동사로 쓰일 때는 발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때이 삼성으로 때이라고 발음해 주셔야 되고요. 자, 밑에 간단한 예문입니다. 我得去라고 하면 나는 가야 한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떠도 다른 의미로 나올 때는 같은 한자입니다만 발음과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웠던 이 떠 삼총사로 여러분 장문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도 평소와 같이 제가 두 문장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밥을 많이 먹는 친구가 한 명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문장 안에는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배웠던 그 관형어가 명사를 수식해주게 하는 그 떠의 개념도 들어가야 되고 정도보어에 쓰이는 떠의 개념도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잘 신경 써서 장문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앞에 있는 그는 시험을 잘 봐서 라는 문장에는 정도보어를 만들어주는 떠가 들어가야 되고요. 뒤에 있는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라는 문장에는 아까 이제 두 번째 떠였죠. 그 땅지자 떠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잘 생각하면서 장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3초 뒤에 이제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일시정지 버튼 눌러 놓으시고 한번 장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밥을 많이 먹는 친구가 한 명 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주어로는 우어를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수어는 있다니까 요우를 써주신 다음에 한 명 있다니까 워요, 이거, 그리고 친구, 벙요가 나오는데 어떠한 친구가 한 명 있다라고 해야 되니까 워요, 이거, 땡땡, 더 벙요. 여기서 이제 관형어가 명사를 수식하게 하는 첫 번째 떠의 의미가 나와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문장 안에서 지금 관형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 밥을 많이 먹는 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떠 앞에는 밥을 많이 먹다라는 문장이 통째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럼 밥을 많이 먹다라고 하려면 아까도 우리가 잠깐 들어봤었던 정도보어 예시가 그대로 들어가 줘야 되고요. 자, 밥을 많이 먹다가 중국어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정도보어 강의 때 알려드렸던 대로 동사를 두 번 반복해서 쓰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吃饭吃得很多라고 말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우리 실제로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은 동사 하나를 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했었죠. 그럼 이제 목적어가 동사 앞에 나오는 좀 특이한 형태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饭吃得很多라고 해도 똑같이 밥을 많이 먹다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 밥을 많이 먹다의 개념이 통째로 이 친구를 수식해 줘야 되니까 이 떠의 앞쪽에는
饭吃的很多 혹은 吃饭吃的很多라는 정도부어가 통째로 들어가면서 정답은 我有一个吃饭吃的很多的朋友 이렇게 이제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쓰인 두 가지 떠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면서 나온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 자, 첫 번째 그는 시험을 잘 보다 라는 개념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주어는 타가 나오고 시험을 잘 보다. 여기에도 이제 정도보어 개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考试考得很好 이게 이제 시험을 잘 보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앞문장에는 정도보어 떠가 들어갔는데 자, 두 번째 문장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자, 그럼 개념 자체가 만족하다라는 이 형용사가 뒤에 집으로 돌아가다라는 동사를 수식해줘야 되는 형태니까 아까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웠었던 그 떠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满意的回家了. 자, 满意的回家了. 이 문장의 뜻이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他考试考得很好 满意的回家了 라고 문장을 써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떠 3종 세트 같이 한번 이제 배워봤는데, 자, 이 떠 그 3종 세트 같은 경우에는 기초 중국어부터 시작해서 조금 고급 중국어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는데, 한 번쯤 딱 정리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리지 않고 잘 공부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기본 개념을 안 잡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더 고급으로 올라갔을 때도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복습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10강 이 떠 3종 세트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는 또 다른 어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조 강사였습니다.